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인천시장 선거를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경쟁자가 많은데요. 내부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선관위 예비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라서 초대했다는 사실을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 후보 안상수 예비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전 시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엔 예비 후보 자격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시장을 이제 두 차례를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자 이번에 다시 시장의 경쟁에 나서게 된 배경을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2002년 인천광역시장에 당선이 돼서 정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고, 그것은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공항의 배후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법이 설립됐습니다만, 그 다음 해 2003년에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6,4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지금 송도에 대한 모든 그 건설을 시작을 했고, 그 당시 그게 바다였습니다. 네. 바다였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또 인천대교를 외자로 뭐 정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제가 에이맥이라는 회사에다가 해서 건설을 했고, 또 이제 아시안 게임을 제가 유치했습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서 검단에서부터 시청 거쳐서 경서동으로 가는 2호선 지하철을 건설을 했고, 각 구마다 아시안 게임에 필요한 국제 규격의 체육 시설을 건설을 해서 인천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3선에 실패함으로 해서 다른 시장분이 세 분이 12년간 시장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후에 원도심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도시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갈수록 슬럼화되고, 따라서 신구 도심이 격차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인천의 미래가 없다. 이래서 제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뭐 원도심을 어떤 단 예로 뭐 예.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지난 한 12년 동안 인천도 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인천의 원도심은 변화가 없고, 사실 송도나 청라나 여기는 처음에 제가 할 때 다들 시민들은 그거 되겠어 뭐 이러고 그러다가는 요즘엔 이거는 송도가 인천보다 유명해졌어요. 청라가 유명해졌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안상수가 과거 했던 것이 옳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원도심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례로 요 부평 조금 지나서 고속도로 주변에 루원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루원시티라는 이름을 제가 사실 명명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연안부두까지 약 11km 되는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화하고 그 주변을 재생 사업하는 것을 저 있을 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방음벽을 뜯어낸 수준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도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미니 송도, 미니 청라를 원도심의 적절한 지역에 30만에서 한 60만 평 정도씩을 나누어서 그런 도시를 건설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견인차를 만들려는 계획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 르원시티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가는데 연안부두까지는 경인고속도로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을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테헤란로처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도로 주변에 초고층으로 해서 주상복합이나 혹은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거를 건설을 해서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과 젊은이들에게 1,000만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바로 그 옆에 이제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을 고도화해서 공장 주인들이 같이 잘 합의를 해서 공장은 공장대로 고도화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우리 공공용지가 또 꽤 있습니다.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과 어우러져서 2030들한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인하대를 졸업했거나 혹은 청운대 출신들한테 새로운 첨단 산업 취업의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이 제 계획이고,
그러한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예를 들면 승기천 주변에 이제 승기천변을 청계천처럼 네.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 옆에 9월 2지구라고 한 60만 평 되는 땅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됩니다. 여기를 송도처럼 연결해서 같이 연계 발전시키면 그 지역 전체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계획인데 그런 것을 땀땀이 그 원도심에다가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송도나 청라를 했던 예. 그 노하우로 그걸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과거의 안상수 인천시장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출마를 하는 이후에 또 제시하시는 앞으로의 안상수 시장의 비전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후배라고 그럴까 이제 시장 두 분 혹은 세 분이 시장을 잘 하셨으면 또 인천 시민들을 인천시에 걸맞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전을 잘 관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또 과거에 그런 노력을 했거나 성취했다면 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노파심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인천시의 원도심을 재창조하는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것은 이미 송도 청라에서 시민들이 확인한 그런 리더십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원도심을 예. 재생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만약에 다른 시장에 와서 조금 여기저기 또 부분별로 또 뭐 재개발하고 뭐 이래가지고 대장동과 같은 일을 해놓으면은 그건 그나마 인천의 미래를 아주 망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의 시장은 아이들의 부모와 같은 겁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나 인격 형성이 다르잖아요. 도시의 시장은 바로 그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건설이 되고 어떠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안상수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이제 원도심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원도심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와 배경을 좀 듣자면요. 네네. 지금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80%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의 80%인데 여기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이게 악순환이 되죠. 방치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좀 어려운 분들이 자꾸 이사를 옵니다. 뭐 어느 누가는 뭐 이부망천 운운하는 곳에서 시민들이 아주 분개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은 생활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은 분들이 와서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주거 환경을 가지고 해서 이 지역에 그 정주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분들이 와서 이것이 선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좋은 시민들이 와서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도시를 지금 미래에 맞게 직업과 주택이 어우러지면서 또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상수가 최고의 그런 노하우나 리더십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경쟁하시는 후보들과 뭔가 그래도 다른 차별점이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분들이 이제 행정이나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당연히 오래도록 뭐 행정고시도 하고 뭐 한 30년 정부에 있다가 이제 정치도 하고 이런 분들이라 잘 하시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리더십보다는 우리 도시를 재창조는 리바이털라이제이션이라 할까 이렇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는 기업에도 있었고 또 인천시장을 8년 하면서 검증도 됐고 사실 송도라든지 이게 완전히 바다였던 거를 우리 기자님도 아시고 계시고 사실 동아매립지였습니다. 청라는 거기를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죠 인수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경제자유국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은 청라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의 모든 그 열정과 노하우를 담아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지금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말로 주장을 하고 말로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뭐 홈페이지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공약집에 보면 있으니까 확인하시는데
그거는 다 관철이 가능하다. 일단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던 네. 기억 때문일까요? 예. 2036년 인천 하계 올림픽 유치 이야기도 꺼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혹자들은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뭐 그것이 적자 운운하는데 시정이라는 게 전부 다 흑적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제가 했으면은 흑자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그 후에 뭐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도 합니다만 그 많은 인프라를 건설을 해서 결국은 그 인프라를 정부에서 한 60% 지원을 해줘요. 국제 대회를 유치하면 그래서 그것을 결국 우리가 국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때도 활용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도 활용하고 아마 지금도 그런 거를 주변에서 많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막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던 노하우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2036년에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과 공동 개최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서울은 이제 88년도에 세워진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뭐 그야말로 30년 전에 세워진 거니까 많이 정확하다고 봐야죠. 물론 그걸 다 이제 재생하고 어떤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천에서 아주 쓸 수 있는 좋은 그런 체육관 같은 것은 굳이 건설할 필요가 없이 인천과 서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천이랑 공동 개최하는 것이 혹은 인천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이 얼마든지 좋은 지금 명분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인천공항이 2030년 되면은 아마도 한 1억 5천 명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인천 혹은 우리나라를 잘 알고 갈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고 저는 뭐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3호선 순환선 건설. 자, 이 이야기가 아직 익숙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 방안 마련 없으면 현실 규정이 적게 들리거든요. 제가 이제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한 두세 가지 이제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 뜨거운 감자죠. 네. 수도권 매립지가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박남춘 시장은 뭐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서 뭐 그냥 뭐 쇼로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들 정치적 입지나 다지려고 그러는 경향도 없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을 이용해서 뭐 했듯이 뭐 쓰레기더미 올라가서 무슨 뭐 온몸으로 막겠다는 등 뭐 그런 식의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이전 계획을 우리 중앙 정부하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총리실에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입지를 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입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제가 지금 이미 매립됐는데 25년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거기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 그것은 한 100만 평 정도로 해놓으면은 아마 세계적인 명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공약을 했고 또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체육 시설. 우리 저 30, 40대 체육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축구, 야구, 베이스 뭡니까 이런 게이트볼 어르신들은 또 뭐 이 여러 이런 구기들 좋아하시는데 사실 원도심에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학교 공간을 조금 이용하시는데 그것은 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제가 한 20만 평 정도의 저 축구장 같은 면적의 면을 한 100개 정도를 건설을 해서 그거를 여러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공약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이제 뭐 올림픽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3호선에 대해서 역시 재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모자라거나 불확실하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시정이라는 것은 혹은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BC라는 거를 해요. 그런 이제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가 길 만들어 놓고 돈 받느냐고요. 특별한 데는 통행료를 받지만 우리가 필요한 인프라는
재정에 부담이 돼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3호선이라는 것은 이제 인천의 그 교통의 사각지대를 지하철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철도로 인천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도 공약하고 해서 우리 지하로 가겠다 해서 그건 그거대로 추진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은 제가 이제 건설했습니다만 이렇게 지나가고는 그러면서 이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쪽 미추홀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좀 서구 일부 지역 그리고 부평 이렇게 오면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3호선으로 추진한다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재정 문제도 불가능하지는 않고 이거를 할 의지가 있느냐를 가지고 시와 중앙 정부가 잘 타협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공약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우자동차 부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네네. 뭔가요? 이것은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 말하자면 제조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우자동차가 사실 큰 넓은 부지인데 절반 정도밖에 가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우자동차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좀 추가로 생태계를 만들자 첨단 이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뜻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에 사실 상징적인 것이 없어서 제가 부대 이전 부지에다가 한 88층 정도 되는 큰 높은 그 상징적인 건물을 해서 여기 부천, 계양, 서구, 부평의 하나의 그 허브가 되는 그런 빌딩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요한 이야기 또 있는데요. GTX-D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 언급된 바 있거든요. 네. 이 재정 부담 문제가 역시 선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혜자 입장이고 네. 결국 정부에 서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오셔서 이걸 예. 추진하겠다. 뭐 오히려 이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이제 저는 뭐 D는 이미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Y자로 가도록 우리가 계속 투쟁을 해서 얻어내야 되겠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노선의 경우는 하나의 그 제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인프라든지 간에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 당대에 너무 이 예산 걱정만 해가지고는 시작도 못하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을 위한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중요한 일단 재정 마련 방안을 꼭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한 1분여 좀 남았는데요. 자 안상수 경쟁에서 왜 유리한가? 저는 이제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는 노하우와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검증을 했다라는 것이고 저는 마지막으로 4년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야말로 소위 인수위서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하고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혹은 외자, 내외자 유치를 해서 이것을 기반을 건설을 해서 바로 4년 중에 2, 3년 지나면은 모든 지금 그 계획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다 건설이 시작이 된다. 건설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없거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시장이 와서 그 위에다가 건설하고 설치하는 것은 그 다음 시장이 해라. 근데 밑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 리더십을 시민들께서 저 안상수에게 맡겨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천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안상수 예비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